며칠 전 주간 HLB 공매도 현황 방송을 업로드했었는데 주말 시황 방송을 추가하여 앞으로는 매주 2차례 HLB 방송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 이후 HLB 매매 전략과 최근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향파가 최근 HLB 방송을 업로드하지 않다 보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HLB 관련 방송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매일 장전의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시황을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그동안 업로드한 시황 관련 코멘트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HLB 또한 적지 않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HLB 하락 원인을 유상증자 상장에 따른 물량 부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세장에서 유증 물량 출회는 반등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후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언론들도 많은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겠지만 이보다는 전거래일 미증시를 하락으로 이끌었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GDP 확정치 세부 항목의 개인 소비 지출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HLB 투자자들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그룹주에 분산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시황 관련 자세한 분석 내용은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HLB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한 종목을 찾기 힘들 정도로 낙폭이 큰 하루였습니다. 특히 헬릭스미스가 헐값 매도 이슈로 급락하면서 제약바이오 투심을 크게 약화시켰기 때문에 HLB의 개별 이슈로 하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시즌을 맞이하여 HLB의 대응 전략을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향파 방송의 특징은 늘 통계와 확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유예되었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 금액은 10억을 유지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10억 원을 초과한 보유분에 대해서는 27일까지 매도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대주주 양도세는 투자를 하고 이익이 난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상승할 때는 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올해처럼 지수가 급락한 상황에서는 과세 대상자가 예년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대비 지수가 급등한 2020년에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자가 3,709명에서 6,045명으로 63%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2020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영향도 있었지만 세부 항목을 분석해보면 2020년 4월 이후 있었던 증시 대상승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 속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0.1%도 안 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에는 양도세 회피성 매도 물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수해야 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거나 4월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들이 이에 해당되며 그들 또한 12월 27일까지 주식 매수를 통해서 주주로 확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매년 폐장일 직전일에 결정됩니다. 올해는 30일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폐장일이 29일이 되며 매도 주문이 체결되고 결제까지 이영업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27일까지 10억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이후 주가지수와 HLB 주가의 흐름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인 2021년은 대주주 양도세 대상자 선정 기준일이 12월 28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양도세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의 주가지수와 HLB 주가의 비교 차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3.1% 하락했으며 코스닥은 4.5% 하락했지만 HLB는 8.7%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이후 지수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난해 양도세 기준일 이후의 단기 지수의 흐름은 예외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은 12월 28일이었으며 양도세 회피성 개인 매도량이 이틀 만에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출회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8일부터 다음해 1월 8일까지 코스피는 12.23% 상승했으며 코스닥은 6.58% 상승하며 대주주 양도세 물량 출회 이후 단기의 지수가 급반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HLB는 12.17% 상승하며 역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9일과 10일은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1월 8일까지만 집계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의 상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은 12월 26일이었으며 이때도 양도세 회피성 개인 물량이 적지 않게 출회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6일부터 다음해 1월 10일까지 코스피는 0.4% 상승하였으며 코스닥은 3.2% 상승하며 강보합세를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HLB는 11.48% 상승하며 대주주 양도세 물량 출회 이후 HLB 주가는 늘 급등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출회되면 일시적으로 주가를 주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연말 연초 반등을 노리는 매수세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늘 숙지하셔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언론들은 저희가 의심스러울 만큼 언제나 양도세 회피 물량을 이유로 공포심을 조장해왔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게 아니라면 언론의 막연한 공포 조장의 물량을 뺏기기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통계가 말해주는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계가 늘 맞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은 곳에 지속적으로 베팅한다면 지수 대비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모세포종 탑라인 발표 연기 이후 이슈가 될 만한 새로운 소식이 없다 보니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사측이 주식 배당을 통해 주가 부양해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긍정적인 M&A를 통해 영업 손실을 개선하면서 예정한 대로 바이오주로의 업종 전환도 해결되었습니다. 바이오주로의 업종 전환은 전에도 언급했듯이 패시브 자금 유입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은 시총 비중에 따라 기계적으로 투입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코스닥 바이오 랭킹 최상위 종목인 HLB는 수급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로 업종 전환이 되면 그동안 증권사들한테 바이오주이면서 바이오주 아닌 취급을 받아왔던 서름도 날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업종이 선박권 조업이었기 때문에 메이저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 배정과 리포트 발행을 소홀히 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증권사를 통한 리포트 발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투심 자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가남 1차 최종 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팩트를 통해 분석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가남 1차 최종 데이터는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는데 작은 우려감과 팩트를 통한 지적에도 악플이 달리는 현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근거 없는 안티도 문제지만 팩트를 외면하는 묻지마 찬티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대부분 그러하지만 HLB에는 유독 몰빵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시총 4조를 넘나들던 헬릭스미스가 단돈 50억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처지가 돼버린 현실을 보면서 늘 분산 투자를 강조해온 출양파에게 다시 한번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게끔 만드는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주식판에는 100%는커녕 60% 예측도 쉽지 않다는 생각으로 늘 분산 투자를 하는 습관을 현실화하셔야 될 것입니다. HLB처럼 평범한 종목들은 말할 것도 없으며 삼성전자 같은 시총 1위 기업 또한 글로벌 세력들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주식판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출양파는 주식판은 유대인의 놀이터라는 방송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어떻게 재벌기업의 소유가 되었으며 유대인이 어떻게 연준을 움직이고 연준이 어떻게 미국 시장을 움직이며 우리 증시가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분석한 영상입니다. 출양파 방송을 신뢰하는 구독자라면 전 세계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는 방송이니만큼 필히 시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방송을 마치기에 앞서 멤버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출양파는 지난해 11월부터 멤버십을 통해 종목 추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LB와 미국 중소형주는 지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실적이지만 추천 종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종목들은 꾸준히 지수 대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한 종목들은 매매일지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그동안 실적이 좋지 못했던 매매 전략은 배제하고 예후가 좋았던 매매 전략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양파는 유튜브 방송 초기에 적지 않게 보유했던 물량의 90%를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매도했던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출양파의 매매 시스템은 고점 포착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HLB 비중이 큰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